사실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 하락, 금 하락, 주가 하락,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과연 가 어떻게 될까 그것만 보시고 이 상황을 판단하라고.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박종훈 기자님의 지식 한방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주가 하락의 숨은 비밀,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비트코인 가격도 17% 이렇게 하락했고요. 금 가격도 4,350에서 4,0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피도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똑같다. 그게 뭐냐면요. 단기채 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이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특히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채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진짜 이 동영상을 이해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오기가 생겼어요. 이 동영상을 5살도 이해하게끔 진짜 설명하겠다. 물론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최대한 어떤 사람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끔 하겠다라는 좀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단기채를 이해하기 전에 삼성전자도 돈을 핸드폰 팔고 반도체 팔고 그러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이 만약 부족하다면 무엇을 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죠.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에 내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삼성전자의 계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번째 돈 버는 방법, 채권입니다. 채권은 말 그대로 약속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억을 주시면요. 제가 1년 안에 101억에 갚을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에서 1년 뒤에 101억을 갚으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1%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도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그 군인들한테 밥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법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세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채권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거든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국채라고 합니다. 근데 국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채. 우리가 들었던 단어가 나왔어요. 단기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금, 그리고 주식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단기채 발작. 단기채 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기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기채예요. 단기채는 3개월 안에 갚아야 돼요. 장기채는 10년 안에 갚아야 돼요. 기간의 차이가 크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단기채가 금리가 좀 더 낮아요. 그리고 장기채는 금리가 더 높아요. 자,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개월 안에 무조건 갚을게요. 이자 포함해서 제가 101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안에 그 돈을 받는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냥 돈을 쉽게 빌려주겠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세요. 제가 10년 만에 갚을게요 라고 하면 저한테 100만 원 빌려줄 자신 있으신가요? 제가 10년 뒤에 없을 수도 있고 멀리 도망갈 수도 있고 10년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 그냥 너 돈 안 빌려줄 거야. 그럼 제가 잠깐만 내가 10년 후에 120만 원을 갚아줄게 라고 하면 그럼 조금 더 솔깃하는 거죠. 자, 이제 단기채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채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설명하는데 진짜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보시죠. 정부가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할 때 기관한테 먼저 줘요. 투자은행, 뭐 증권사도 있죠. 뭐 삼성증권, 뭐 이런데 먼저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단기채, 장기채 발행해서 너희들한테 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통해서 정부가 100억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투자은행이 단기채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거래하냐? 바로 일반 사람들.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장기채가 10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삼성증권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장기채를 10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자주 있어요. 개인들끼리 증권사 통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 단기채는 사고 팔고 하는 게 기간이 어떻습니까? 더 짧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정부한테 100억을 줬는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저한테 단기채를 줬죠.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렇게 하면 단기채를 줘야지 제가 정부한테 100억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채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는 기간이 짧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장기채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기채는요, 이제 10년 뒤에 정부한테 가서 그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사고 팔다가 이거를 10년 동안 계속 해요. 돈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장에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장기채는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차이 바로 느끼시겠죠? 그래서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래 미국 재무부에서는 단기채 20%, 장기채 80%를 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근데 재무부 장관 스코트 벤센트가 어떻게 바꿨냐면요. 단기채 55%, 장기채 45%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10년 국채 금리거든요. 10년 국채 금리. 네, 여기서 4월 있지 않습니까? 4월. 트럼프가 관세 때려가지고 중국한테 뭐 100% 관세 뭐 한다라고 했는데, 아, 잠깐만, 우리가 조금 봐줄게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10년물 금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프를 하고 여기까지 또 점프를 했기 때문에 아,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관세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한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물러난 거죠. 그만큼 10년물 금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10년물 금리도 뭐냐? 장기채다. 여기서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장기채 자체를 45%나 줄였지 않습니까? 숫자가 줄어지면 그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금리가 내려간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냥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냥 외우세요.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금리 차트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 10년물 금리를 말씀드렸듯이 장기채를 원래 80%였는데 45%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기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쵸?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단기채 발작을 이해하려고 이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단기채 발작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가고 금 가격도 내려갔고 주식 가격도 내려갔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OFR이 무엇이냐면요. 단기채 금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4.51로 이렇게 쭉 갔지 않습니까? 쭉 갔는데요. 여기 이렇게 9월 17일에 좀 내려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 금리라는 걸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기준 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금리, 뭐 채권 금리라든지 뭐 어떤 금리라든지 저거 금리라든지 싹 다 내려가요. 연준에서 기준 금리 내려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요. 원래는 그냥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발작입니다. 단기채가 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발작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단기채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짧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에서 55%로 되니까 더 많아졌죠.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내려간다. 자,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저희 외웠죠?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 금리는 올라간다. 그쵸? 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금리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자, 보십시오.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현금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내 현금은 뭐 주식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단기채에 쓰는 그 돈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100만 원이 있으면 이제 10만 원만 20%를 예상해가지고 10만 원을 이제 단기채만 써야지라고 했는데 근데 단기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뭐예요? 야, 안 사. 더 이상 못 사.
그러니까 계속 쌓여지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 단기채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니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금리 올라가는 건 뭔 상관이냐. 정부가 아씨 이거 안 팔리네. 아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아 단기채 이거 사기꾼 사람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되겠다. 금리를 올려야겠다. 여러분 저한테 100만 원 주시면 제가 이자로 원래 101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제가 10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발작이 있는 겁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원래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 계속 여기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거 팔기 위해서 아 제발 사세요. 제가 금리를 올려서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겠습니까? 제발 좀 사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채 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채 발작. 단기채 발작까지는 이해를 했어. 단기채 발작까지는 이해했는데 그거하고 비트코인 내려가는 거하고 주식 내려가는 거하고 금값 내려가는 거 뭔 상관이냐. 자 개인 입장에서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채권은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 팔고. 자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단기채를 팔려고 하겠죠. 단기채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지금 단기채가 팔리나요? 안 팔리죠. 왜냐하면 단기채가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누가 사고 싶겠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기 때문에 야 현금 없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 비트코인 이거를 팔아서라도 현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짜를 보십시오. 10월 6일도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4천 달러였으니까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10월 7일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월 15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천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SOFR 금리, 초단기채 금리가 4.1%에서 4.3%로 급등했다. 급등했다는 뜻은 현금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 설명 없이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금값도 원래 10월 19일에 4,356달러였는데 10월 27일에 SRF 금리가 4.3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값은 3,9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게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뜻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채를 못 파니까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금을 팔아서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금값도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10월 27일 그 미국 단기 금리가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 최고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때 한국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겠죠.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얘네들이 그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홍콩에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들이 10월 28일부터 매도를 시작했고 10월 4일, 5일, 6일 대량 매도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매도하면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주식을 팔고 원화, 한국 돈을 그대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고 그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 달러가 역대급으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가 역대급으로 비싼 게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아가지고 그 자기 달러로 바꾼 거구나.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올라갔으면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다 단기채 발작 때문이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팔아서 빨리 현금을 마련하자라고 하니까 돈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한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나빠지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식어버려요. 여담인데 제가 한국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계속 외국인들이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돈을 자기가 빼요. 한국 주식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변동성이 높거든요. 한국 주식이.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좀 회복하고 있어요. 왜 회복하냐면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바로 움직였거든요. 연준이 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9조 원을 이게 투입을 했어요. 근데 10월 30일에서 11월 4일에는 92조 원을 이렇게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위험할 거냐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얼마든지 연준이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작할 때마다 연준이 돈 투입하면 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 원래 15,000원인데 뭐 3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게 물가 상승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계속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물가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은 돈을 덜 쓰게 해야 돼요. 갈비탕 먹을 거 그냥 라면 먹고 조금 이렇게 아끼고 하면 그 서서히 갈비탕 파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25,000원, 뭐 2만 원 뭐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라고 그 기대로 물가를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기준금리 상승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가 금리 상승이거든요. 어찌됐든 연결이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높으면 이제 금리 상승이 될 건데 만약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제 그 차트 여기 보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 발작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돈을 빌리기 어렵잖아요. 돈을 빌리기 어려운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 현금이 별로 없고요. 빚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찌됐든 오라클도 기업을 운영을 계속 하려고 하면 돈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자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오라클 입장에서는 현금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갚아야 될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오라클 같은 회사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하락, 뭐 금 하락, 주가 하락 이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나 그 과연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될까 그것만 보시고 이 상황을 판단하라고 이제 박종훈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그 내용은 이 동영상을 꼭 보십시오. 되게 그 유익한 동영상이고요. 저는 꼭 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고 이해가 전혀 안 됐다. 나한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린 동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